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를 한다고 10분 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뭐 2층에 있다가 시간 맞춰 내려오거나 아니면 시간 딱 맞춰 오거나 뭐 조금 늦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미리 들어와서 이게 성가대 차장할 텐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일찍 온 사람이 느끼는 이게 은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리 미선 언니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뭐 이렇게 언변이 좋지 않아요. 글로 하는 게 더 익숙하고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짓는 사람입니다. 보통 집을 짓거나 뭐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옷을 짓고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니까 이제 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는 그래서 짓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작을 할거 합니다. 그 의식주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창조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 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짓는다는 표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된 데는 제가 바느질을 하게 된 데는 이제 두 개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한 3년 넘게 그 병석에 누워 계셨고 마지막 해 겨울에는 그 이렇게 욕창이 생기셔서 피고름 빨래를 엄마가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그 누린내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엄마가 그 얼음장 깨고 가서 그걸 빨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불에 대한 기억은 겨울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겨울에 이불을 씻혀도 겨울에 씻혔던 기억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는 좀 글을 좀 읽으셨다고 자부를 하시면서 그 되게 그것으로 인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스스로 의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그 욕망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항상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불을 지을 때만큼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사롭게 모다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솜을 두어서 이렇게 제가 두는데 그 위에 누우면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누우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순전히 실 꿰어주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겨울이면은 이렇게 눈에 반사돼서 창문으로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되게 환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에 할머니가 창호를 하시면서 그 미닫이문 창호를 하시면서 그 창 바로 위에 꽃술을 항상 놓으셨어요. 그럼 그 꽃빛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백일홍 꽃빛에 대한 그 기억, 어린 날에 겨울에 이불 두고 그 이불 위에서 제가 봤던 그 백일홍 꽃빛에 대한 기억을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외할머니는요, 일사후퇴 때 그 외할아버지 형제분이 그 징집이 되셔가지고 이제 보급 부대를 나가셨어요. 근데 보급 부대가 뭐냐면 주 부대가 이렇게 이제 전쟁 상황이 된 곳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병사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급 부대에서 계속 사람 보충 인력을 계속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한 이틀 교육시켜서 보내고 했었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징집
가셨던 나이가 40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신체 검사에 통과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급부대에서 전염병으로 두 형제분이 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삼가부집이었고 그 해에 외할머님은 아들 둘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남자가 없게 된 거예요. 삼가부집이 된 건데요. 삼가부집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래서 문중 어른들이 그 마을의 문중 어른들이 그 또 외할머니의 재산은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님을 내쫓으려고 뭐 누구랑 눈 맞았냐 그러시면서 내쫓으려고도 하시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셔서 외할머님 목 뒤에 흉터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외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진달래꽃 필 때면 외할아버지 그 유해가 그 통지가 왔던 때가 진달래꽃 피던 때였대요. 그런데 이제 진달래꽃 필 때면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엄마에게 내가 재가를 해도 너는 미운바지가 될 거고 내가 재가를 하지 않고 이 집에 나와도 너는 미운바지인데 손이 없으니까 아들 손이 없어서 그런데 이왕이면 떳떳하게 그냥 이 집에서 견디자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가 헌집주 헌투대기 목에 걸고 구국구국 국구구국 그 다음에요. 그 구국구국 국구구국 뭐 이러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보내지 못하는 어떤 큰 이렇게 상처처럼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진달래꽃을 이 수를 제가 2015년에 놓았는데 2월인가 3월인가 놓았는데 이 수를 놓으면서 이렇게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읊었었어요. 그리고 한 2, 3일 동안 그렇게 술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놓자마자 하루 종일 이 글을 울면서 썼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보내지 못하고 있던 외할머니를 충분히 이렇게 애도한 기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되게 많이 시커 울고 나면 후련한 것처럼 그렇게 후련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그 구술 기록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건 저희 외할머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쟁 미망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배를 짜고 뭐 이래서 뭐 시가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막 이런데도 그 집 식구들이 그 며느리를 자기 집 식구로 왜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떠날 사람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삶에 처하고 그렇게 해서 뭐 논사고 발사고 식구들 다 건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식이 커서 뭐 학교를 보내야 되겠어서 도시로 나오게 되면 정말 자기가 읽은 거를 정말 이불 조각 하나 가져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왜 뭐 반주한 사람들 보통 뭐 이렇게 팔자세다고 하는 것들 생선 장수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떡 장수하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랬었던 거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 가부장제의 산물이지 그 여성의 그 팔자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들로 이렇게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억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 진달래꽃에 대한 경험이 내 안의 서사를 읽는 일 그리고 나
나에게 얹혀 있었던 어떤 일들과 화해하는 일, 것들을 보내는 일, 뭐 이런 것들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수놓는다는 것은 내 이야기와 만나는 일이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양지와 음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꽃으로 서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바느질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좋아하게 됐는데, 그냥 그 시간은 나하고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집에서 남편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막 그 바느질만 하면 싸움이 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21살 때인데 저한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마을 전시를 2번째 끝내고 3번째 이제 준비하던 그해 3월이었는데 이젠 엄마가 뭘 좀 하나 봐요. 만약에 그렇게 아빠가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저것만 안 하면 싸우질 않을 텐데 왜 저걸 놓질 못할까? 그러면서 엄마의 바느질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엄마가 그만뒀었으면 엄마의 바느질은 저한테 계속 음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를 보니까 멈추지 않아줘서, 그리고 이제 엄마 바느질의 양지를 보는 것 같다고, 진짜 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21살짜리 우리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었고 그게 되게 많은 용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되는 일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마을에서도 많이 해봤고, 뭐 또 제가 뭐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재능 기부나 뭐 봉사나 이런 말들하고 친숙해,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은 깔고 갔던 이런 포석들을 관이 거꾸로 이용하는 부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관도 저렴한 비용으로 뭔가 자기네 성과물들을 낼 수가 있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알아서 다 움직여주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상일동에 제가 그 서원마을에서 전시할 때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겨우. 그러면 15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은 무슨 비용이냐면은 이렇게 전시장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치는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뭐 5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벤트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생계가 걸려 있고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문화가 한 계단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간 계단이 끊기면 저 위에 계단 돈을 깔고 가게 돼요. 진짜 이게 돈을 들여밟고 가야 돼요. 줄 서서.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중간 계단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바느질 전문 도서관을 꿈꾸는데요. 바느질이 기술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문화는 사실 인류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 뭐 인문, 또 뭐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바느질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다음에 또 그 바느질 로드라고 제가 돈을 모아서 또 한 곳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여행을 떠듬떠듬 하고 있어요. 그 직물 공예를 찾아서 이제 그래서 2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내 삶을 순환시키고 소비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도서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건 넘어간 건 아니고 앞으로 넘을 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4월에 이렇게 제 도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자수를 놓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말 애정하게 된 것들은 풀꽃들이었어요. 풀꽃은 정말 이렇게 일부러 보지 않으면 멈춰서고 앉고 막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꽃들입니다. 근데 그 꽃들도 꽃핀 순간만큼은 자기 생의 절정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양귀빛 꽃이 아니고 모란꽃이 아니어도 그 꽃핀 한순간은 누구에게나 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풀꽃들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유난히 저한테는 풀꽃 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전자책으로 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 막 도감을 엄청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디에 줄 서지 않으려고 또 제가 그때 한 10년 전쯤에 배우려고 갔을 때 3개월에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20만 원이 비싸다기 전에 그 체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이 계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8,000원짜리 실기우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데 가서는 45,000원 주고 사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계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길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도감을 들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내가 하는 거 맞나? 그 자수 전시회 이런 거 한번 보면 난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째 접어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얘는 어떤 느낌일까? 얘는 어떤 계절감을 가졌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 어린 시절에 봤던 풀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기억도, 제 이야기도 제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막 이러면서 계절감, 뭐 꽃의 느낌, 뭐 이런, 그리고 내 이야기들을 들춰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구나. 그들에게 배우지 않아서, 줄 서지 않아서 정말. 그랬으면은 내 색깔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바느질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엔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조각보 이런 거 짓는 것들이 이제 다 지금 뭐 예술 쪽으로 이렇게 넘보죠. 넘보는데 사실 예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예술이기 전에 공예여야 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원래 우리 옛날에 수놓고 막 이러던 거 사실은 베개, 뭐 이불, 뭐 병풍 이런 거 다 쓰임새 안에 그게 자리가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로만 정착이 되면 그러니까 집에 좋은 그림 비싼 거 몇 개 걸어 놓겠어요. 그런데 공예로 가면요, 일상에 그냥 놓여 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통 바느질법
만들어진 것들이 시간도 많이 들고 막 하는데 그들을 몇 개나 걸어 놓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예로 가면, 그리고 그래서 그 바느질법을 저는, 그 전통 바느질법을 제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다른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지금 쌈솔로 한 건데 쌈솔을 배우면 쌈솔을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용을 해서 제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 하고, 일상성 안에서 그 공예를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오른쪽 작품은요, 제가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각, 뭐 옷 찢다 남은 조각, 무슨 뭐 하다 뭐 이불 하고 남은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생겨요. 그럼 한 2년 뭐 이렇게 모아놨다가 저걸 다 조각부로 저렇게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 작품을 하신 분은, 오른쪽 작품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를 그때 전시할 때 다 같이 만들어 입었었는데 그 조각들을 다 가져가셔서, 지금은 이게 10년을 입었거든요. 10년을 입다 보니까 이제 색이 그 좀 달라져 있는데 그 조각들도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각 좀 달라고 해서 제 거 더 보태서 드리고 했더니 그 조각들을 다 이어서 만든 그 작은 뭐 걸개여도 되고 이불인데요. 이불이고 저쪽은 이불을 만들려고 보냈더니 그분이 그 자기 달라고 해서 사셨었는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또 큰 짜투리 천들은 오히려 쓰기가 좀 더 원활하죠. 크니까요. 근데 이거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만들고 남은 조각들이 정말 작아요. 그런데 마스크가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조각도 또 이렇게 곡선이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 천을 염색부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조각조차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들이, 근데 정말 조각들이 작아서 모아놓으면은 이건 정말 딱 버려야 맞는 그런 조각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각들을 버릴까봐 요만큼씩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요만큼씩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이어서 놨다가 그걸 이제 어느 날 작년에 제가 다 그냥 그 덧대고 막 이렇게 해서 크기 맞추고 이래서 만들었던 제 조각부 발입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짓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브랜드가 만든 허구라는 게 있거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뭐 한복하면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뭐 저기 수놓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의 허구를 알거든요. 한복은 저건 딱 동대문이야. 뭐 이렇고 내가 직접 품팔아서 하면 저거 한 120이면 딱 되는데 어떤 분 그렇게 해서 지어 입으셨는데 780 받으셨다고. 그 어느 그분은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이죠.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그냥 한복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홍보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브랜드 이렇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진짜 명인이 있고요. 근데 진짜 명인들은 사실 다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짓는데 또 제가 짓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느질 작업을 할 때 뭐 술을 하나 놓으면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더라. 제가 이 소리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염색해서 착 널어놓고서는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더라. 막 제가 스스로. 그런데 그게 정말 뭐 아름답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뭐 이쁘긴 이쁘지만 이렇게 뭐 저에 대한 칭찬이라기 때문에 내 창조성, 그 순간에 내가 꽃을 피웠어.
내가 이 사실 스케치 하잖아요. 산으로 다니면서. 그러면 하면서 그게 씨를 뿌리고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스케치에 옮기고 거기서 내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술을 놓고 하는 것들이 저는 씨를 뿌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또 저는 겨울을 담는 겨울의 열매들, 낙엽 그 단풍진 뭐 이런 것들 사그라드는 것들에 대한 애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순환을 다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이런 거 해놓으면서 그 제 안에 그런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제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오는 충족감이 있고 내가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창조성이 저를 살리고 또 그것들이 제 자존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면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막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순환하는 바느질을 원해요. 보통 퀼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올라갔네요. 제가 잘못 얘기해서 퀼트나 이런 것들은 다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건 다 패키지화돼 있잖아요. 이건 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그거 무엇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염색부터 하니까 천은 짜진 않지만 염색부터 하니까 정말 그 천이 너무 아까워서 조각보를 짓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이 이제 순환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걸 만들죠.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거나 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조각은 또 뭘 만들고 그러다가 진짜 남은 조각은 또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바느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 왜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짓는 사람으로서 그 4살 이렇게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이런 피돌기를 하려고 순환적인 바느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해 아까 뭐 진달래꽃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랬던 그 경험들. 근데 지금 요거는 꿀풀인데요. 제가 엄마 간병할 때 이걸 한 거였어요. 간병을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다른 걸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너무 갔다 오면 이렇게 지치고. 근데 더 힘든 거는 아마 그 엄마가 병석에 누우시면서 동생들과 겪어야 했던 것들, 그다음에 엄마의 이 정신적인 것들을 다 받아 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저 사이에 엉킨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큰아들을 되게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큰아들에 대한 탯줄을 못 놓으셨는데 그래서 얽힌 아픈 상처들이 참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는 자식이었다면 내가 엄마의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의 그 탯줄에서 못 벗어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탯줄을 끊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사랑한 것은 그 큰아들이었지만 엄마가 진짜 사랑한 건 나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엄마가 사랑한 것은 큰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것은 나였을지 모르겠다고. 나였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빼먹었는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그것의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들한테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주 하나님이시라 그런 그 말이 있거든요. 저 그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정말 좋아하게 됐던 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랬던 여정의 이야기가 이 꿀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남편 뭐 바느질도 못하게 했지만 남편은 뭘 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벼랑 끝에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아닌 말을 막 지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냐고 제가 따박따박 따지고 막 대들고 저는 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충돌이 있으면 저는 제 손바닥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마음앓이를 하는지 제 손바닥을 먼저 보는데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보았잖아요. 보면은 그걸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랬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할 때 절대 그 전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했다라는 사과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 그냥 내가 그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옳았는 줄 알고 그걸 또 강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는 그랬는데 다음요. 저는 되게 그 이제 지금은 좀 까칠한데 제가 참 되게 두리뭉실할 때 저는 제가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되게 그 제가 없었고 그 착한 컴플렉스 엄마로부터 주임받았던 그 참 착한 컴플렉스가 가져온 상처도 많았고 그 내 선택이 어때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서 되게 그 선택 같은 것들이 되게 명료해졌고 이제 염색을 할 때 색을 내는 것들은 어떤 이 식물이 얘가 뭐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냥 삶았을 때는 그냥 색이 없지만 이매염제에 넣었을 때는 빨간색이 나고 이매염제에 넣었을 때는 노란색이 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여기서는 이렇게 꺼내주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의 성질이거든요. 제가 뭐 역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문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 거죠. 근데 제가 기계에는 되게 둔해요. 그거 거기서는 색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진 색깔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염색의 색을 보는 거, 염색의 색을 보면서 이 발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색깔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복수초라는 꽃이에요. 그래서 뭐 얼음색 꽃, 뭐 눈색 꽃, 뭐 눈꽃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음 가운데서 눈꽃 사이에서 피어 올라오는 꽃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햇빛을 얘는 따뜻한 성질인 거죠. 이렇게 주변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데우는 자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햇빛이 났을 때
입에 한껏 햇볕을 받았다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그 자기 온도를 보호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이 그 내가 내 빛이 충분할 때 그것을 내가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또 내 꽃만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도를 데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란. 그래서 저에게 그냥 모란 보통 부귀영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부귀영화는 제가 그 나에게 다가가는 일, 그 내 손끝에서 무언가 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고 어떻게 서로를 세울 것인가를 그려보는 일, 뭐 이런 게 저에게는 제 모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기어코 기어오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담쟁이를 생각할 때 옛날에는 항상 담장을 넘어가는 도종환의 시처럼 그걸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가을이 지면 때가 되면 이렇게 단풍이 졌다가 사그라드는 그리고 뭐 벌레 먹고 뭐 이래도 그거 그대로 내 무늬겠거니 하면서 요새는 담쟁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변화이죠. 네. 이것도 마스크 만들던 그 조각천으로 지은 겁니다.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가 이렇게 아프면 이게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라고 믿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아프지만 뭔가를 보게 될 거야. 내가 이전엔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쪽빛은 그 다음으로요. 쪽풀을 이렇게 베면 한 번 죽잖아요. 벤 것 자체로. 그런데 얘를 물에 담가서 한 3, 4일 썩혀요. 그러면 2번 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져낸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쪽이 가진 항균 항독성은 거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면역력 굉장히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할 때 KF94인가 98인가 그랬었죠. 얘를 식약처에 넣었더니 저희 선생님이 넣어봤더니 99%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면역력이나 이런 항균, 항독력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아마 그런 강한 생명력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썩으면서 썩지 않고 다른 색으로 환원돼 가는 그런 색입니다. 부활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아픔을 볼 때 가끔 쪽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미생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균주가 움직이는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시중에 이렇게 화학 약품으로 하는 것들은 그 균주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되게 얼마 전에 힘들어가 지난주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막 뒤척여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과로 때문에 이렇게 쪽하냐고. 그러면서도 왜 그걸 못 놓느냐 하면은 아마 이런 거 그 균주들을 보는 그 마음의 울림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어려운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뭐 예수의 죽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죠. 근데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은 아마 그 자기가 지나온 여정 속에서
자기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보게 된 자기 안의 세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침을 맞으러 갔더니 허리가 아파서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한의사가 뭘 자꾸 물어요. 그래서 엄마 아플 때 그때 과로로 탈진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름마다 아프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묻다가 왜 엄마를 못 보내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의사 분이 종교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도 거부를 하고 유다는 팔아먹고 자기 제일 곁에 뭐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지언정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밑에 가까이 있었던 저는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아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시고 그냥 나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째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뭘 내가 아니라고 그걸 구분해서 이겨야 하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순응하면서 내 안에 분별만 있고 나만 나와의 내 자신과의 문제가 문제지 아마 외부와 뭐 이게 내가 옳다를 주장하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아마 멀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